어느 지역은 계속 거래가 일어나면서 계속 호가가 높아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아직도 예전에 급매물이 쌓인 채로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월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어떠한지, 가격 흐름이 어떠한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저기서 각기 다른 의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심리 지표와 그리고 매물의 증감 여부, 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매매 가격의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주택 가격 전망 CSI와 매수의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 전망 CSI를 먼저 보시면요.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61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CSI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선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상승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수치가 100이고요. 100을 기준으로 보통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더 많으면 100보다 커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작아지는데요. 지금 딱 100이니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추세를 보면 점진적으로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하지만 지금은 딱 중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KB 주간시계열에서 제공하는 매수의 지수인데요. 전국을 먼저 보실게요. 7월 3일 기준 29.4로 전월과 비교해서 보면 점진적으로 매수의 지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심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예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만큼의 매수의 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전주 기준 조금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개 광역시를 보시면 5월과 6월에 비하여 7월 달에 22로 매수의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도 보시면 20대였다가 지금 32.1로 매수의 지수가 상승했고요. 기타 지방들은 6월 달과 비슷한 수치고요. 제주도는 전월보다는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5월 달보다는 매수의 지수가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PIR을 간단하게 보실게요. PIR은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2023년 3분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3월달 기준이니까 좀 시차를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IR은 연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따라서 PIR이 낮을수록 집을 사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3월 기준으로 보시면 전국은 지금 4.9고요. 서울은 10.8인데요. 이 수치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지금 고점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한 7.6이었고 서울은 한 19였어요. 그리고 저점으로 보시면 전국이 4.7 그리고 서울은 한 8.8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전국은 6 정도, 서울이 12 정도라는 거죠. 따라서 3월 기준 전국이 4.9니까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치고요. 서울시도 평균이 12 정도니까 10.8이면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PI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시차가 존재하니까 지금 3분기 자료는 8월 달에 등재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PIR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대출이 소득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낮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뜻이 되죠.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분기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23년 1분기 자료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71.9고 서울 기준으로 175.5인데요. 주택구입 부담지수의 평균 수치는 전국은 한 60 정도 되고요. 서울은 1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71.9와 175.5는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따라서 이때의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주택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이자가 높으면 또 부담은 상대적으로 또 커지거든요. 따라서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CSI나 매수의 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심리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2023년 1분기 PIR을 봤을 때도 주택 가격이 평균보다는 좀 하락한 모습으로 아무래도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실수분들 위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평균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부동산 심리가 계속 이렇게 회복의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회복하다가 멈출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매물 증감을 보실게요. 현재 전국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는 1위가 서울이고요. 2위가 광주, 3위가 세종입니다. 상세하게 보시면요. 7월 7일 기준 12만 2,768개로 6월 말과 7월 초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수치는 아니에요. 보시면 매매와 전세 모두 약간 소폭 증가했고요. 반면 월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도 보실게요. 광주는 매물이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6월 말 기준 19,742건에서 지금 28,808건으로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다음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보실게요. 1위가 충북, 2위가 강원, 3위가 전북인데요. 그런데 감소하고 있는 폭이 마이너스죠. 이건 사실 매물이 약간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셔야 해요. 다만 충북과 강원도와 전북은 타 도시들에 비해서 매물이 많이 증가하진 않고 약간 소폭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거의 변화가 없죠. 지금 7월 3일 기준으로 14,669건에서 지금 15,456건인데요. 이 정도는 거의 증가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거의 보합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미분양을 보실게요. 전국을 보시면 현재 미분양 가구 수는 68,865호로요. 4월까지 7만 호가 넘은 거에 비하여 지금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서울의 미분양을 보실게요. 서울은 보시면 2023년 2월에 2,000호가 넘었었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줄어서 현재는 1,144호로 4월 달에 1,058호보다는 약간 늘었지만 그래도 2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고 늘어나는 폭도 크진 않아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전국적으로 매물이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반면에 미분양은 전국 기준으로 해서 좀 줄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일부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좀 해소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거래량을 보실게요. 전국을 먼저 보시면 7월 3일 기준으로 11.2인데요. 이것도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를 보시면 4월 달에 9.2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6월 말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모습이에요. 서울도 보시면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약간 늘었으나 전주 대비 이번 주는 좀 감소한 모습입니다. 6개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6월달 대비는 지금 8.5로 조금 거래량이 감소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 거래량이 좀 늘었다가 지금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 지방도 전주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제주도는 오히려 6월달보다는 7월달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전세 거래도 보실게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 좀 거래가 늘었다가 지금 7월달 들어 거래량이 조금 감소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 비해서 좀 감소했습니다. 6개 광역시도 전월에 비해서 좀 감소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지방도 전월에 비해서는 좀 감소했고요. 제주도는 전월에 9.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으로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전월 대비는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시면요. 7월 3일 기준으로 전국은 마이너스 0.04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7에서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에 비해 하락폭은 좀 감소한 모습이네요. 서울도 보시면 지금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감소했고요. 특히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회복해서 뭐 다음 달을 봐야지 알겠지만 플러스로 조금 돌아설 수도 있겠다고 보이고요. 6개 광역시를 보시면 마이너스 0.06으로 지난주 마이너스 0.1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줄었습니다. 부산도 하락폭이 줄었고요. 물량이 많은 대구도 전월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줄었습니다. 인천도 전월 대비 하락폭이 좀 줄었고요. 보시면 중구, 동구,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는 마이너스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하락폭이 조금 증가했고요. 울산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보시면 4월달부터 하락폭이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었던 용인시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강원도는 오히려 전월 대비 하락폭이 좀 증가했습니다. 충청도는 비슷한 모습이고요. 전라도도 하락폭이 좀 줄었네요. 경북과 경남은 전월 대비 하락폭이 약간 증가했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전세 모습도 한번 보실게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국 기준 전월 대비 7월 달에 전세 가격 하락폭이 줄었고요. 서울도 마이너스 0.02로 그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6개 광역시도 전월 대비 하락폭이 좀 줄었고요. 반면 대구는 전체적으로는 전세 하락폭이 줄었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전세가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도 전세 가격 하락폭이 줄었고요. 경기도도 전세 가격 하락폭이 줄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전세 가격이 전월에 좀 상승한 곳도 있었고요. 반면 강원도는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심리와 매물 증감 여부, 그리고 미분양, 거래량과 가격 변화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 심리는 20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PIR 지수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도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가격 또한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일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심리와 주택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월 대비 좀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장에 나가보면 좀 자세히 느낄 수가 있어요. 주택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하고 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급매물 위주로 좀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매물이 소진되니까 가격은 좀 회복하고 있는데 그 올라간 호가대로 매물을 또 사진 않아요. 이게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도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매수자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 가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투자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계속 급매물들을 사주면서 호가가 쭉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드문드문 실수요자들만 거의 매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좀 지역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느 지역은 계속 거래가 일어나면서 계속 호가가 높아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아직도 예전에 급매물이 쌓인 채로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데이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나가셔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지기 전에 이렇게 혼돈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시기가 존재하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많고 그만큼 심리도
또 가격도 회복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전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달에도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